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 청약 하고 계신가요? 만약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모주 청약을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2년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공모주 청약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2021년만 하더라도 공모주 청약 균등 배정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매달 낼 수가 있었거든요. 공모주 청약으로만 냈던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별로 30만원에서 많게는 5, 60만원까지 되더라고요. 물론 이 수익률은 대여라고 불리우는 그런 큰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그 전에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긴 하지만 미리미리 공모주 청약 종목을 체크하고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해본다면 굉장히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투자 결정만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더욱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청약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이고 공모주 청약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저와 함께 해주시죠. 그러면 공모주 청약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공모주 청약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모주 청약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공개를 할 때 보통 기업들은 신주 발행이나 아니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약에 대해서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래서 이후에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고 신청 수량에 대비하여 배정을 받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장 후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공모가를 웃돌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모주 청약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기업 공개, IPO란 기업의 주식이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 상장을 해야 하는데 상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PO, 기업 공개입니다. 즉 외부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바로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주 청약을 왜 해야 할까요? 아까 공모주 청약 설명드리면서 공모주 청약으로 공모가의 주식을 취득하면 상장 후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공모가를 웃돌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시세 차익.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모주 청약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2022년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시장 또한 예전만큼 상장하고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도 상장하고 주가가 공모가를 오히려 하회하는 그런 결과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선전한 그런 종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SBB테크는 10월 17일에 상장을 했고 공모주 청약 당시 공모가는 12,400원 그리고 증권사에 들어가는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인 10월 17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시초가가 18,000원에 형성이 됐고 고가가 18,250원, 시초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17,900원, 종가 18,000원으로 고가와 저가 폭이 350원밖에 안 될 정도로 적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는 무조건 상장 당일에 매도를 하는 편인데 상장 당일에 18,000원에 매도를 했다면 공모가 12,400원과 수수료를 제하고 3,6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이점은 보통은 주가가 상장 당일 이후로 쭉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SBB테크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상장 다음 날 최고가가 34,000원까지 치솟으면서 상장 당일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SBB테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괜히 팔았다. 하루만 더 갖고 있었으면
뭐 18,000원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30,000원대에 매도해서 10,000원은 더 넘게 수익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상장 당일에 매도했어도 수익률 약 29%를 낼 수 있었던 굉장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RP바이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P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공모가가 13,000원, 수수료 2,000원이었고 상장이 9월 29일이었습니다. 시초가는 19,300원, 고가가 27,000원, 저가 17,550원, 종가 18,300원이었습니다. 사실 무조건 고가에 매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략 18,5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수수료와 공모가를 제하고 3,300원의 수익, 약 2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세빛캠인데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모가가 35,000원이었고 수수료 2,000원, 그리고 상장은 8월 4일에 있었고요. 상장 당일의 시초가는 70,000원으로 이미 더블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고가가 91,000원, 저가 70,000원, 종가는 72,500원에 맞췄습니다. 세빛캠도 여기 그래프 보시면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에 주가가 오히려 거의 최저점을 기록하고 이후에 최고가 18만원까지 치솟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모가 대비 거의 5배 넘는 주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빛캠은 상장일에 한 주를 매도했다면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인 대략 8만원 정도의 매도를 했다면 공모가와 수수료를 빼고 43,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23%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몇 가지 예를 보셨지만 공모주 청약이라고 항상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늘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2년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청약에서 배정을 받는다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그렇지만 사전에 분석해서 수익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만 골라서 공모주 청약을 한다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공모주 청약 일정은 네이버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를 접속해 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메뉴 중 증권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증권 메뉴 중에서 국내 증시를 선택을 해주시고 옆쪽에 펼쳐져 있는 메뉴를 보시면 여기 IPO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클릭합니다. 보면 스펙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상장일 그리고 청약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월에는 지금 바이오누트 한 종목만이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상장 또한 12월 올해 안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확인하셨다면 다가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분석을 미리 해서 올려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등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했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주 청약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글들이나 뉴스 기사,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모주 청약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두었고요. 일반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모두 올리고 있으니까 제 글을 한번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모주가 언제, 희망 공모가액은 얼마였고 확정 공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증권사와 수요 예측 일정, 공모 청약일, 그리고 배정과 환불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상장일은 언제인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그 기업의 그런 주요 상품들은 무엇인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가 어땠고 경쟁률은 어땠는지, 그래서 수요 예측 신청 가격이 얼마 정도 됐고 확정 공모가액은 이런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얼마가 나왔고 그래서 할인율은 얼마가 적용이 된 공모가인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 전망,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상장 후에 주식 흐름이 어떨지 대략적인 인사이트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SAM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가 17,000원이었고 균등 배정을 신청하면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50%인 85,000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그런 수수료가 든다. 이 SAMG 엔터테인먼트는 NH투자증권 한 곳에서 청약이 진행됐었고요. 공모가 밴드 대비 낮게 책정되긴 했지만 희망 공모가가 그렇게 적당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까지 자본 잠식 기업이었던 점, 그리고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지만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상장이라고 분석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주 청약이라고 무조건 청약을 하기보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분석글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면 해당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하겠죠. 공모주 청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는 그런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에 진행했던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었는데 만약 내가 펨트론을 공모주 청약하고 싶은데 하나증권 계좌가 없다면 하나증권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계좌를 개설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동안 다른 계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계 계좌를 이용해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만약에 하나증권의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균등 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 배정을 신청할 것인가 인데요. 보통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수량은 전체의 25%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총 110만 주를 공모하는데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인 27만 5천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0%씩 나누어서 각각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균등 배정은 말 그대로 최소 청약 수량만큼만 청약을 하면 정말 균등하게 배정해서 경쟁률 대비 주식을 배정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비례 배정은 내가 넣은 만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균등 배정하면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가 기본인 게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독 10주, 20주, 지금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였고요. 30주, 또 때로는 100주까지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근데 펨트론은 지금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이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은 이 신청 수량과 공모가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한 값, 총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펨트론의 공모주 청약을 신청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리고 비례 배정이 아닌 균등 배정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요 청약 증거금 20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둔 하나증권 계좌에 이 20만 원을 이체해두고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권사에서 청약일에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증권사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증권사마다 공모주 청약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초기 화면에서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메뉴가 공모주 청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메뉴명을 검색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NH기업 인수목적 27호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청약 신청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 지금 계좌를 선택해 주시고 신청 수량은 이렇게 10주, 20주 기준으로 증거금 얼마가 필요한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해 줍니다. 내가 공모하고 싶은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 수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증거금과 같이 뜨게 되고요. 배정주식 이체를 신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배정받은 주식을 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 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50주, 10주를 신청한다 해도 그걸 다 배정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내가 50주를 신청했는데 10주를 배정받고 나머지 40주에 대한 증거금은 환불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불 금액을 어디로 이체를 받을래? 이제 이렇게 묻는 건데, 내가 신청한 이 증권 계좌로 입금 받을 건지 아니면 타사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과 통보를 SMS로 받을지 신청하시고 청약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 청약을 신청한 후에 몇 주를 배정받았는지 결과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또는 4일 후에 통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배정을 받았는지 경쟁률이 높은 케이스에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장일을 기억했다가 상장 당일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은 특별히 좀 지켜봐야겠다, 장기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상장 이후 추가 유통 물량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펨트론 케이스인데요.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유통 물량이 36.81%에 상당하는 물량이 상장 당일에 나왔고요. 이것도 사실 꽤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상장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17.6%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무려 50%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 흐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공모주 청약이라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공모주 청약이라고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미리 분석 내용을 찾아보고 이 종목이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공모주 청약 굉장히 쉽고 간단하거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공모주 청약 종목은 과연 투자해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사전에 미리 투자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만 내려두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증권사 계좌들을 하나씩 개설하느라 좀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연계 계좌를 통해서 20일 제한 없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해두시면 여러모로 편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12월에는 어떤 공모주 청약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월에는 원래 3개, 4개 정도의 공모주 청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워낙 요즘 증시 상황이 좋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11월, 12월 중순까지 공모주 청약이나 상장이 몰리는 편이거든요. 그해 안에 미뤄두었던 상장을 처리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11월에도 상당히 많이 몰리는 편인데, 10월, 11월 모두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IPO를 철회하고 공모주 청약도 연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바이오노트 하나만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수요 예측을 거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하지만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수요 예측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공모가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춰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한들 주식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을 철회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노트 하나가 예정되어 있지만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이 또한 철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모주 청약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블로그에도 분석글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로도 이 종목들의 기본적인 정보와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공모주 청약 전망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모주 청약으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치킨값이나 외식비 정도는 충분히 벌만한 수준이었거든요. 내년에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와중에도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공모주 청약 정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